이번에는 이창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3회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이번 예선전에서 3패빅 무승부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제대구 끝에 다시 승리해서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의 화국이 생겼을 때는 그 기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창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는 지금까지 총 3번의 대국을 했고요. 설현준 선수가 3판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 두 선수는 기풍은 완전히 정반대죠. 네, 그렇죠. 설현준 선수는 뭐 뒤도 안 돌아보는 기풍이고 이창석 선수는 개가의 강점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창석 선수는 좀 나연 선수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리도 정말 좋아하고요. 네, 설현준 선수는 정말 공격적이죠. 설현준 선수의 장기는 뭐 한 70수쯤에 상대도를 잡으러 가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초반부터 상대의 도를 잡으러 가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모양을 키워둔 다음에 공격하는 식의 바둑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 이창석 선수가 좀 밀려있는 걸 봐서는 이 설현준 선수의 공격이 이제껏 다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벌어졌던 경기에서도 설현준 선수가 중반 이후에는 엄청난 실패를 하면서 바둑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것을 또 공격으로 풀어냈거든요. 자, 양화점에서 3-3 침투로 시작한 포석이고요. 좌하기는 서로 간명한 정석으로 처리를 했고요. 요즘에는 저렇게 붙여가는 진행이 많이 나오고요. 나연 선수 바둑에서도 이쪽을 바로 들어가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렇게 넓히는 것도 당연히 둘 수 있는 수법이고요. 이창석 선수가 집에 민감하다는 게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자, 넓게 씌웠고요. 자, 이 두 선수 2019-20 시즌 KB 리그 성적을 보면 설현준 선수는 8승 7패, 이창석 선수는 4승 11패였는데요. 이 설현준 선수가 또 홍성지 해설위원과 같은 팀이었죠. 네, 그렇죠. 설현준 선수가 저랑 같은 팀이었었는데요. 이 선수가 신기하리만큼 계속 1승 1패, 1승 1패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승이 하나 많았죠. 네. 이창석 선수가 뭐 성적이 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박정환 선수에게도 정말 잘 두다가 아쉽게 반지패를 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네, 그렇죠. 이창석 선수는 처음에 바둑리그에 데뷔를 했을 때 그때 성적이 정말 좋았었고요. 뭐 작년에는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이 선수 아직 어립니다.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아요. 우상기에서도 뭐 김채영 선수와 김은지 선수의 대국에서 나온 것처럼 역시 자주 나오는 정석 진행되고 있고요. 흑돌이 상변에 이렇게 벌려져 있음에도 이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설현준 선수가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좌 쪽에 공작을 해두고 축으로 몰았을 때 백이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축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백돌밖에 없어서 어떤 축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선수 활용 듣는 곳이 있었군요. 네, 붙이면은 끼워서 어, 단수를 치더라도 이쪽의 축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몰고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단수가 되면서 축이 됩니다. 자, 백도 두 칸 벌리는 자세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뭐 서로 줄 수 있는 진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백이 일단 상변 쪽에 자세를 잡은 것이 형태가 좋고요. 설현준 선수도 물론 축으로 잡고 우변 쪽에 모양을 키우면서 나쁘지 않은 진행이 되긴 하지만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좌상귀에서 많이 나오는 3-3 침투 모양인데요. 백은 2선 저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변을 제압하는 선택을 했고요. 흑은 그 대가로 좌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의 진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흑은 이제 상변 쪽에 한 점이 외롭기 때문에 상변을 두텁게 처리를 하면서 모양을 키워 가겠죠. 백이 잊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네, 지금 상변 쪽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면은 좌상 쪽의 선택이 흑이 좀 더 기분이 좋게 처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들여다보는 수로 좀 잽을 날렸고요. 설현준 선수 오늘도 역시 모양을 키워갑니다. 서로 컨셉이 좀 확실한 바둑이네요. 네, 백은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흑이 갑작스럽게 좌상 쪽에 귀를 도려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의 집이 많지는 않아요. 자, 감각적인 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딱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지금 우변 쪽에 흑 모양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설현준 선수도 뭐 단순히 우변 쪽을 다가서는 게 아니라 하변 쪽을 붙이면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묘한 수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선수를 잡고 우변 쪽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이래 두고 아래쪽을 젖히는 것은 조금 의외인데요.
우변 백돌 많이 위험하지 않나요? 네, 지금은 백돌이 위험해 보이고요. 어찌됐든 이쪽 부근을 통해서 여기를 치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단순히 들어막는 것은 선수로 끊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백이 먼저 이쪽 부근을 사전 공작을 한다면은 이거는 흑도 자신이 없어요. 역시 설현준 선수는 타협이 없네요. 네, 나리자로 비껴받으면서 최대한 백돌을 크게 씌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원시원한 공격이 통한다면 정말 좋을 텐데 과연 이창석 선수의 타개가 돋보일지 설현준 선수의 공격이 통할지요. 자, 일견 보기에는 뚫어가는 자세가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흑의 자세가 지금은 좋고요. 네. 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아직 중앙 쪽의 약점이 완전하진 않아요. 이창석 선수도 그 부분을 최대한 물고 늘어지겠죠. 이대로 다 포기하진 않겠죠. 네, 지금 붙였을 때 흑이 일선에 빠지게 되면은 중앙 쪽을 나가서 틀어막는 것은 끊는 수가 있습니다. 쪽을 막더라도 끊게 되면은 단수를 치면은 나갔을 때 2점을 잡히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는 백도 중앙 쪽의 약점을 노려보겠죠. 그래서 다 막을 수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흑도 있는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백이 중앙 쪽을 나갔을 때 흑도 살짝 고민이 되는 것은 이쪽을 젖히는 데까지는 좀 당연해 보이는데 백이 나갔을 때 여기를 잡아둘지 아니면 계속해서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역시 설현준 선수는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일직선 공격 아닌가요? 네, 보통 이런 공격이 잘 안 통한다는 건데 설현준 선수는 또 모르거든요. 공격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섭기도 하지만 사실 공격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또 그 집을 다 깨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설현준 선수가 한 템포 늦췄고요. 역시 다 잡으러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네요. 지금 타이밍에 중앙을 젖혔을 때 백이 젖히면은 끊어가겠다. 그러네요. 백도 이쪽을 밀고 한 칸을 뛸 생각이었더라면은 애초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껴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지금의 흑이 느는 자세가 너무 좋죠. 네, 느는 자세도 좋고요. 뭐 자연스럽게 지금 흑이 좌변 쪽에 집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백도를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공격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울 겁니다. 젖힌 것도 무섭네요. 네, 백도 반발을 하기에는 흑이 흐름을 타기 때문에 깔끔하게 2점을 잡았고요. 이 중앙 백돌은 조금 이따가 돌봐도 괜찮군요. 네, 어찌됐든 단수 친 자리에 흑도 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도 미리 물어보는 거죠.
흙도 부분적인 형태는 한 칸을 띄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두 점을 버리고서 세력을 쌓겠다는 뜻인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중앙 쪽에 지금 흙이 있고 끊는 자리에 돌이 왔을 때 흙이 중앙 쪽을 한 수 갈 수가 지금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두 점도 주고 다 주고 나서 살려준다면 너무 아쉬운데요. 과연 이 사활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모양만 놓고 본다면 흙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흙은 이쪽에 교환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백이 붙이게 된다면은 틀어 막는 것은 찝어서 이을 때 중앙 쪽에 밀어 올리는 게 선수기 때문에 단수를 쳤다는 것은 중앙 쪽을 받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중앙이 다 틀어 막혔는데 안에서 두 집의 형태를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백이 살겠네요. 마치 뭐 직사궁의 형태와 비슷할까요? 네,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찌른 다음에 여기 집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이쪽이 이렇게 교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끊었을 때 단수를 치면은 흑돌이 자충이 돼서요. 네, 자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얻은 거라곤 중앙 세력인데 이거는 흑의 공격이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이 중앙 세력을 이제는 집을 만드는 데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흑이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백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흑이 얻는 것이 크게 없고요. 그리고 이쪽이 좀 뚫려 있다는 것도 기분이 나쁘네요. 나를 짜도 되는군요. 네, 전체적으로 백의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처음에 모양을 너무 넓게 잡았던 걸까요? 글쎄요, 그것보다는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두 점을 버리면서 중앙 쪽을 끊겼는데 그 선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백이 찔렀을 때 한 칸을 뛰면서 깔끔하게 모양을 정비라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창석 선수의 특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유연하게 하변 쪽에 뭐 이 정도 두면서 서로 모양을 지워가는 식으로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요. 묘한 자리를 끊어 잡습니다. 네. 사실 흑이 먼저 둬도 별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우변 쪽에 노림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흑이 이쪽을 잡았을 때
이거는 집으로 손해를 꽤 많이 봤거든요. 자, 이제 끊는 약점을 통해서 이 흙 모양을 아예 지우려는 걸까요? 베개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일단 어찌됐던 우아 쪽을 빼앗기는데 손해를 많이 봤고요. 오, 이 흙 세력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끊어가네요. 그러게요. 두는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바둑이 백이 나쁜 것 같아요. 이제 중앙 두 점들을 좀 연결을 해야 될 텐데요. 이창석 선수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가능한가요? 이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바꿔치기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일단 베개 입장에서는 하변 쪽에 세 점을 잡는다면은 뭐 중앙 쪽에서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변이 또 크네요. 지금은 끊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여기 돌파를 했을 때 백이 하변 쪽을 그냥 받아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중앙 쪽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백이 중앙 쪽을 살려 나오겠죠. 네, 그 자리는 선수고요. 설현준 선수의 좀 비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찌르지는 못했고요. 지금 중앙흙 전체가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중앙 쪽에 여기 단순히 두 점을 끊어 잡는 것은 호구를 쳤을 때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흑돌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현준 선수도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띄워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흑돌의 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수를 내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중앙 백대마를 공격하면서 얻었던 세력들이 전부 다 지워졌습니다. 네, 지금은 이창석 선수가 완전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네. 초반 공격에 실패하고 나서는 좀 심심한 바둑이 됐어요. 네, 그렇죠. 초반에 서현준 선수가 자신의 집에서 백도를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극단적인 공격을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형세가 살짝 기울어진 감이 있고요. 중반 이후에 이창석 선수가 중앙 쪽을 끊어가면서 돌들을 엮어가는 게 네. 결과적으로는 깔끔하게 판을 정리하는 것이 됐습니다. 네, 역시 아직 대국 중이고요. 이 형세는 백이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 우변에 남아있는 우하기에 남아있는 만년패가 한 가지 좀 변수가 되겠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어떻게든 이 만년패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네, 끝까지 만년패를 버티면서 패감을 통해서 이바둑의 역전을 노려봐야 되겠죠. 네. 흑이 2패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백이 이 상태에서 흑도를 세 점을 단수를 쳐서 뒤로 단수를 쳐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어떻게든 패를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네, 여기서 백이 중앙 쪽에 패를 잇는다면은 뭐 서로 여유가 생기는 패가 되고요. 일단 흑도 조여 붙인다면은 다음에 위쪽에 비계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도 여기서 백집을 내주지 않고 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김채영 선수는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2패를 이긴다면 깔끔해지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패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집 차이는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2패를 이긴다면 또 우하 쪽에서 한 8집 정도 백집이 늘어나죠.
중앙에 패를 쓰는 것도 중앙 흙을 공격하는 패감이 되겠고요. 지금은 그곳도 패감입니다. 백이 패를 해소를 하면은 우변 쪽에 치중을 갔을 때, 치중 가든지 이쪽을 젖혔을 때 백돌이 못 살기 때문에 하변 쪽도 받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백도 우변을 살아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백도 조금 굴복이지만 지금은 살아둬야 됩니다. 패가 길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만년패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흑의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승부를 걸어볼 자리가 있는 만큼 쉽게 돌을 거둘 것 같진 않고요. 네. 어떻게든 이 만년패를 물고 늘어져야겠습니다. 패감도 서로 비슷하게 많네요. 어느 한쪽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몇 수 동안 패를 하는 건지 보통 이렇게까지 패가 이어지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네. 두 기사 모두 패감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그만큼 이 패가 중요하다는 것도 말을 해주고 있고요. 흑이 좌하귀 패감은 좀 최후의 패감으로 남겨두는 것 같고요. 상변으로 상변집을 깨는 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 김채영 선수도 원래는 틀어 막아야 되지만 패감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받았고요. 네. 이제는 정말 만년패 형태가 됐네요. 네, 흑도 백이 패를 해소를 했을 때 부담을 줄이긴 했고요. 네, 어찌됐든 두 수 정도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백도 계속해서 패를 때려내면서 흑의 패감을 쓰게끔 강요를 할 겁니다. 일단 집으로 큰 자리를 버티네요. 네.
정말 이 백이 2패를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고요. 흑이 빈 삼각을 반대쪽으로 구부렸다면 훨씬 더 어려운 바둑이 됐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패를 백이 해소를 못하는 상황이 됐더라면은 오히려 김은지 선수가 이 바둑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흑의 패감이 너무 많아요. 지금 타이밍에 사실 우상귀는 중요하지 않죠. 자, 그런데 과연 이제 패감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요? 아,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근데 백도 패감이 있거든요. 이곳을 때려내고 지금 이쪽을 먹여주는 패감은 흑이 때려낸다면은 백은 해소를 할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패를 들어가서 패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앙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본다면 여기가 계산으로 봤을 때는 20, 30, 40, 한 50집이 조금 넘는데 52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쪽이 이미 10, 20, 25, 27, 28, 30, 네, 거의 한 38, 9집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10집 정도 이득을 본다면은 또 이쪽도 끝내기로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네요. 이 우하기가 다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네요. 네, 단순히 그쪽이 한 52집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미 백이 한 40집 이상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다른 자리에서 이득을 본다면 그곳은 받아야 되고요. 그의 입장에서는 이런데 들여다봐서 팩감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받기에는 또 팩감이 나오고요. 지금은 난감하네요. 이래서 늘어진 패가 무섭지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늘어진 패를 하기에는 뭐 웬만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젖히면서 백이 2집 이득을 봤죠. 이제는 김채영 선수 중앙 쪽에 들여다보는 팩감을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들여다봤을 때 흑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받는 게 부분적으로는 정수인데요. 백이 패를 때려냈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 흑은 이쪽에 팩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백이 여기를 먼저 단수를 칩니다. 아, 그런 게 또 네, 있을까요? 단수 치고 여기까지 단수를 쳐두면은 이 다음에 여기 이제 때려내면요. 흑이 패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백이 또 2집을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패의 가치는 더 줄어들게 되죠. 정말 흑 입장에서는 이 패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거네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을 불살랐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이 우상 쪽도 잡아내고 상변 또한 백이 끝내기로 이득을 받고요. 지금은 흑이 쉽지 않겠습니다. 어,
이거는 패가 일단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딱히 어떤 대가가 많은 팩감을 쓰지 않아도 이미 우상기로도 충분해 보이네요. 네, 대략 흙집이 이쪽의 대마를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62세 집, 뭐 63세 정도 날 것 같은데요. 백집은 이미 뭐 단순히 이쪽 집만 하더라도 뭐 적어도 신집은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꽤 나죠. 워낙 돌 개수가 많은 자리여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놨네요. 보통 저렇게 패를 해소하는 경우가 잘 안 나오거든요. 돌을 때려내는 형태가 됐을 때 이 주변이 이렇게 꽉 차는 형태가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만큼 오늘 바둑 치열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이제 팩감으로 썼던 좌상기 1선 미는 곳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이제 큰 자리는 뭐 좌 쪽을 틀어 막는 것과 그 다음에 중앙 쪽에 한 점을 때려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좀 더 큰지는 잘 모르겠네요. 둘 다 역끝내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아요. 따낸 돌이 자그마치 47개나 됩니다. 네, 이게 실전이었더라면은 내가 몇 개를 때려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석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판으로 세는 게 아니라면은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사석이 또 표시가 되어 있겠죠? 네, 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깔끔하죠. 네, 사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개괄을 해보면요. 네, 흑집이 58집, 백집이 14. 네, 지금은 김은지 선수가 돌을 거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네, 긴 수순이었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100으로 불계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마지막 만년패 좀 어려운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김채영 선수가 얻어놓은 실리들이 많았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오늘 바둑은 중반에 우변의 전투가 벌어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전투가 일어났고요. 네, 끝까지 패를 통해서 정말 재밌는 승부가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김채영 선수가 벌어놓은 실리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채영 선수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현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바둑도 다시 한번 총평을 해본다면 이 설현준 선수의 초반이 조금 아쉬웠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모양을 키우면서 중반까지는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공격을 통해서 승부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순식간에 승부가 기울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번 국내 선발전 예선 3회전이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예선 4회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